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끝판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끝판토론에서는 다수의 우리 패널들,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런저런 해설들을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선공개해드리기 위해서 전계한 대표의 취재 또 저의 어떤 진행으로 여러분들을 또 긴밀하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들어와 주시는데요. 반갑다고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우리 주윤발님이나 성지연님이나 또 아이리스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금요일 이 시간을 함께 채워주고 계십니다. 예,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계환 스픽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이제 저희가 1대1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오늘 뭐 새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뭐 아무튼 예고 방송 나가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내일 있을 서울역 4번 출구 3시 집회가 결과적으로는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어떤 포인트, 반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대목을 저희가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겁니다. 자, 언론 보도로는 뭐 내일 오후 3시에 네.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이제 예.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민주당과 범야권은 예. 내일 최상면 특검 관련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예. 이것을 추측만 하고 있지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그 일반 대중과 또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이나 범야권의 어떤 목적, 최종 목표 내지는 만약에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서울역 앞에 나온 것이 또한 압박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만약에 28일에 재표결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어떤 전략일까? 뭐 그런 거 공개한 적이 없죠. 그렇죠.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민주당과 범야권이 이번 규탄 집회를 통해서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저 사람이 과연 진실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거꾸로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예. 현재의 흐름과 내용을 취재하고 파악해본 결과로는 상당히 강도 높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번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21대 국회에서 최수근 그 순직 해병대원 수사무마 외압 의혹 특검과 관련된 결론은 뭐랄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똘똘 뭉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21대 국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만 22대 국회에 바로 재발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범야권 쪽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던져질 수 있다. 근데 그 메시지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전계환 대표 취재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할 텐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지금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먼저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들 또 우리 장난치느냐 마느냐 이런데 오늘은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하도 시끄럽고 정신없고 괴롭지만 그래도 이것이 뭔가 갈등의 고리가 실타래가 풀리듯이 좀 풀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해 주는 자리일 테니까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 벌써 8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우리 방송 보시면 아하 이렇게 돌아가겠구나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은 낮 12시쯤에 저희들이 특별 방송을 하고 오후 2시 반부터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렇습니까? 라이브 중계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박영식 앵커는 일정이 바쁜 관계로 저희들이 김종대 의원 그리고 박진영 교수 등과 함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내일 그 최상면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를 현장에서 중계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제가 취재도 좀 많이 해야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가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국민과 함께하는 스픽스. 국민과 발맞춰 간다. 라는 의미를 이제 내일 더 이제 깊이 보여주실 텐데, 자, 근데 지금의 상황은 내일 집회에 나올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 아마 최근에 있었던 보도로 굉장한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 공수처에서 VIP 경로설과 관련된 녹취도 나왔고, 심지어 그 녹취를 토대로 해병대 간부의 어떤 증언도 받아냈고, 심지어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니까 아니
그 핵심적인 작년 7월 31일 회의에 소수의 인원들만 들어간다는 대통령이 경로했을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실제 나는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 발언을 어떤 여권 인사를 통해 한겨레가 취재한 내용이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을 참가했던 예. 참모의 증언 중에 한 사람이 여당 중진의 의원에게 이렇게 경로했습니다라고 전했고 그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취재해서 단독으로 보도했고요. 어저께 제가 예. 김종대 의원하고 단독 인터뷰를 1시간 하면서 거기서도 또 특종이 저희들이 예.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 자 간부 모임에서 김기환 사령관이 해병대 간부 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VIP 경로를 얘기했고요. 예.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대령이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김기환 사령관이 또 해병대와 관련된 예. 원스타 장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공수처에서 정언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단독으로 하나 공개할 게 또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타이밍에 예, 너무 이른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렇습니까? 너무 이른감이 있는 것 자, 같은데. 김기환 사령관의 예. 경우에는 예. 본인의 휴대전화가 예. 포렌식으로 예. 통화 녹취가 돼 있던 거를 이번에 공수처가 다 밝혀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가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예. VIP 경로가 있었다라고 했던 게 이제 밝혀졌는데 예. 그럼 이분이 포렌식 되기 전에 지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사로 보도로 확인됐지만 녹음이 돼 있었고 네. 그것을 지운 흔적을 포렌식을 통해 복원해서 공수처가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포렌식을 할 때 너무나 단순하게 지워 놓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우리가 단독입니다.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아이폰은 자동 녹음이 안 되니까 네. 갤럭시라는 휴대전화를 쓴 사람들, 안드로이드 계열 쓴 사람들이 자동 녹음이 되는데 예. 그 자동 녹음이 되는 그 파일들을 전체 삭제를 하거나 포맷을 하거나 아니면 유심을 빼버려서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선택적으로 어떤 이벤트 A 이벤트를 지우거나 B 이벤트를 지우거나 선택적으로 지워서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유심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포맷이라고 하기에는 예. 완벽하게 리셋이 되지 않는 상태로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포렌식이 쉬웠죠. 다 나왔죠. 김기환 사령관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은 자 국회에서 예. 또는 조사 과정에서 언론에서 자신은 이런 말 한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안 했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말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항명을 해가지고 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집어진 상태에서 김기환 사령관을 공수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추궁을 해야죠. 추궁도 하고 구속영장. 왜냐하면 증거인멸 예. 우려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증거인멸이 드러났잖아요. 이미 드러나 버린 거죠. 드러났는데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 않죠. 예. 자 이건 뭐냐? 예. 그러면 지금 오영훈 공수처장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예. 아니면 수사기관이 수사 사부라고 하더라고요. 공수처 내에. 예. 거기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하지만 어찌됐든 김기환 사령관은 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돼 있는데 예. 또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오늘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혹시 공수처 수사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포렌식을 했는데 예. 이게 녹음돼 있던 내용이 다 나왔어. 언론에 이제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어제 단독으로 또 내놓는 아까 대령 한 사람 예. 또 원섰다 예. 장군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예. 한겨레 신문은 자 그 당시 대통령 경로왔던 회의장면에 있던 사람이 국민의힘 중진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 취재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설이잖아요. 예. 그런데 증거가 나온 것은 포렌식으로 예. 구체적으로 경로했다는 발언이 담긴 내용이 있다고 하니 예. 이거 뭐냐? 이건 뭐냐? 대통령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 이종섭 장관이잖아요. 예. 지금 입원 막아놨어요. 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는 예전에 버렸잖아요. 버렸다고 했고 업무 수첩도 없다고 해서 증거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다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했는데 혹시 이 사람도 아. 공수처에 의해서 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 물증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아. 자, 입원 다 막아놨는데
아, 공수처가 수사해서 증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러니까 대통령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에 빠졌다. 예. 자, 이 말씀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뭐 어디까지나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아니 도대체 휴대폰을 바꾸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지우거나 했을 때 지우려고 한다면 제대로 지웠어야지. 이렇게 대충 지워놓고 공수처에 넘기면 이게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분노가 대통령실에 팽배할 수 있다. 그건 내피셜이고요. 내피셜입니다. 예. 어찌됐든 어저께 김경환 아. 살인범 관련된 공수처의 수사 내용과 증거 확보 예. 이제 이것이 결국 그대로 창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용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누군가 이것을 덮어 써줄 사람이 또 나와야 하는데 예. 자, 이종섭 장관이냐 예. 아니면 국방비서관이냐 예.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도 예. 나와서 아, 우리가 그냥 자작극으로 예. 내가 알아서 지시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자, 그것까지 덮어 썼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은 만약에 예. 죄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예. 혐의가 있는 사람을 예. 풀어주려고 했으면 예.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조작하려고 했으면 예. 국방부 장관 감옥 몇 년쯤 살아야 되겠어요. 야, 이거는 엄청나죠. 엄청나죠.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죠. 범죄 행위죠. 이미 범죄 행위가 일어났죠. 예, 예. 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예.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은 예. 막아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어. 두 가지죠. 예. 자, 당사자들이 끝까지 덮어쓰고 가는 길 하나. 두 번째,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특검이 재의결되지 않도록 예. 강제하는 것. 자, 중진 의원들, 당 지도부가 예.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전화를 했거나 전화가 안 되는 사람은 직접 지역구에 가서 만났다고 하거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나고 다닌다고 했었다요. 네.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이제 중진 의원들이 만나는 것은 예. 표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미 일어났던 일을 용산에서 이런 방식으로 덮기를 하려고 하고 증거는 속속속 드러납니다. 국민의힘은 이것을 진실을 밝히겠다는 태도가 전혀 없이 예. 재의결이 되지 않도록 표단속을 하고 있는 이 국면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국민들이 야, 이게 OX의 문제야? 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네? 국힘 잘하네? 아, 이게 보수니까? 진보니까? 진보니까 저것들 사기꾼이고 보수가 우리 편이니까 우리 그냥 박수 치자?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 안에서 이제 민심이라는 것이 분노가 용광로처럼 막 끓어오르는 상황, 증거까지 이제 나타났으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예. 누가 행동으로 보일 거냐? 야당이 먼저 나서라. 민주당 너희들 뭐 해? 국민들도 아마 내일 몇만 명쯤 모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100만 명이 목표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은 아니지만 예. 내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것이다. 예. 10만 명이 모이잖아요. 예. 서울역 주변에 1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대 혼란입니다. 일대 혼란이 아니고 설 자리가 없어요. 10만 그럼요. 명이. 그럼요. 예. 예. 광화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광화문은 아예 거기를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서울역 앞에서 10만 명이 모였다. 아니 조금 전에 박영크 얘기대로 30만, 50만, 100만까지 만약 모였다.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자, 몇 명이 올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지금 용산이 대응을 잘못함으로써 예. 그리고 김계환이 명백한 거짓, 명백한 허위를 가지고 군인 정신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단 1%의 책임과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부하 직원을 감옥 가라고 덮어씌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별 체계를 지금도 달고 있고 해병대 사령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냐고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냐? 해병대와 비해병대의 문제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들끓고 있는데도 덮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양 날개를 지금 펼치면서 가고 있어요. 한 날개는 용산, 예. 한 날개는 국민의힘. 예.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고 덮어쓰고 가고 있는 자들의 그런 부도덕한 그리고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거짓말투성이의 위선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예.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해주고 계신데 아까 지금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내일 집회가 서울역이냐? 이것도 저희가 이제 드릴 말씀이 네.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드릴 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근시안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는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여기에 그냥 이불 덮는 격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이 언제부터 유추가 됐냐? 잘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경로설에 대한 질문이 비스무리하게 나왔는데 대통령의 답변이라는 것은 완전한 동문서답. 몇 날 며칠 몇 시에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경로를 했냐라는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련된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했던 응답은 너무나 의심스러운 답변이었고요. 그 이후에 최수근 특검이 거부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참모 뒤에 서지 않겠다, 숨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또 참모 뒤에 비겁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이 왜 최수근 특검이 거부돼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궤변, 거짓, 허위사실 이런 거를 통해서 밝혀내는 순간 이거는 민심의 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근거 없는 자신감 아래 이런 조치들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집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일진 모르겠으나 아마 나는 안 나가도 되겠지라고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이런 어떤 보도나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그 분노가 봄물 터지듯 이제 밀려올 것이다 라고 뭐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 서울의 봄이라고 영화도 보셨고 또 예.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그때 서울의 봄 기억나시죠? 예.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예. 광주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 그 시절이 5월 초였습니다. 예. 서울역 광장에서 예.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군사정권 물러가라라고 해서 시위를 했죠. 예. 그때 이제 경찰과 대학생들이 대치하고 있을 때 철수를 해야 되냐 마느냐 예. 유혈 사태가 생기기 이런 이제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지나갔던 민주화 운동가들의 영웅담을 들었고 그것이 서울의 봄이라는 것이고 서울의 봄이 결국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서 거기서 이제 집단 학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지금 2024년 5월입니다. 내일 집회가 5월이네요. 5월입니다. 5월 내일 28일, 집회가 5월 25일입니다. 네. 서울역입니다. 연상되지 않습니까? 5월. 모든 정치적 활동에는 숨어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내일 집회가 왜 광화문이 아닙니까? 왜 서울역 4번 출구에서 모입니까? 4번 출구 앞이 문이 큽니까? 광장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왜 4번입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했죠. 2024년 5월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름으로 지나지 않는 봄 5월에 예.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들이 모여서 이 정권에 대한 규탄을 하는데 그 규탄의 목적이 뭐냐? 5월 서울의 봄 4번 출구. 여러분들이 똑같이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숨겨져 있다. 그래서 내일 국민들이 모여서 하는 이 규탄 집회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질 것인지는 우리가 2017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광화문에 가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국민들이 모여들어서 했던 그런 것 시간이 지나니까 축제 분위기에 탄핵을 지켜야 된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어린아이까지 다 전국 팔도 강산에서 모여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일 KTX 열차를 지금 뭐라고 다 부릅니까? SNS든 예. 뭐라고 부릅니까? 내일 다 탄핵열차라고 불러요. 전국에서 탄핵열차를 타고 올라와서 예.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자, 이런 분위기로 내일 집회가 기획되고 있고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몇 명의 국민이 모일지 모르지만 예. 많게는 100만이라고 하지만 저는 10만 명만 넘더라도 예. 우리가 최근에 보지 못한 희한한 장면, 네. 이상한 장면, 예. 아니면 역사적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계한 대표의 어떤 그런 그 서울의 봄, 5월 투쟁 이런 것들이 연상되게끔 만들려는 기획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최수근 특검 표결 전에 있는 주말 집회이기 때문에 장소를 광화문이 아니라 서울역으로 택한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추론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어느 정도의 의원들이 참여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숫자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야권의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모이느냐도 아까 말씀하신 그 역사적 상징성을 더해주는데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모일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모일까요? 뭐 다들 추측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예. 170명 이상 나올 거다. 170명이요? 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거리에서, 서울역에서 지금 범야권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192명. 예.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 160명대 후반. 예. 야권 포함하면 이제 180명 정도로 보통 통칭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국회 정원이 예. 300명이니까 예. 150명만 넘어도 예. 170명이 넘는다면 예. 실제로 누군가가 호출을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만약에 180, 190명이 예. 나왔다. 아니 200명까지 나왔다. 예. 라고 하는 상황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왔다고 하면 예. 자, 이것은 국회가 예. 민의의 장으로서 여의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현재 국면은 예.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예.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정치인들이 예. 거리로 뛰어나오는 것과 같으냐 다르냐. 예. 한번 내일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몇 명이 오는지. 예. 이 말은 예. 정치라는 것이 제도적 틀 안에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과 야당이 대화, 타협, 협상, 협치를 예. 통해서 갈 수 없다고 예. 이미 민주당은 범야권은 결론을 내리고 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서울역이고 4번 출구고 5월이고 참석하는 국회의원 당선자 전 현직까지 치면 정말 150명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예. 이것의 상징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수세에 몰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 못하고 총선에서 백석을 넘겼으니 우리는 이러면 남아있는 3년 동안 정권 유지 운영하는데 문제없다. 대통령이 여당의 당선자를 초선 의원들을 불러놓고 어떤 이야기 합니까? 거부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회 협상력을 높여라. 거부권은 집권 여당의 협상력을 높여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거부권은 국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도저히 국가의 안위 그리고 외교의 특수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뭉개는 무시하는 짓밟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교과서적 의미인데 예. 이제는 협상의 카드로 거부권을 써라 라면 대통령 스스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서 전면전을 선언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21대 국회의 현직 의원들, 범야권의 의원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22대 당선인들 중에 또 이제 나올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숫자를 합하게 되면 대략 뭐 200명 정도의 의원, 지금 현직 의원 그리고 예비 의원들이 모였다고 친다면 이거는 국회를 구성하는 사실상의 범야권의 모든 세력이 다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진데 그런 집회가 우리 최근에 언제 있었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요. 한번 보십시오. 2017년도 대선 직전의 탄핵, 예, 2016년도의 겨울이었습니다. 광화문에 예, 우리도 예. 자주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정치인들이 가장 뒤에 나왔어요. 겁이 나서 나오지도 않았죠. 예.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탄핵하자 하는데 국회가 떠밀려서 마지막에는 마치 자기들이 탄핵을 주도한 것처럼 하지만 예. 마지막에 올라탔죠. 그 2017년의 시대적 상황, 16년. 그러면 지금 8년이 지났고 7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범야권의 정치 세력은 국민 눈치라도 보죠. 예. 이번에 민주당 경선 공천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했고 예. 지금도 당원 중심주의, 국민 중심주의, 유권자 중심주의로 직접 민주주의에 준하는 어떤 사항들을 국회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예.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요구했던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고 원식 의원이 되었을 때 탈당이 러치를 이루고 지금 2만 5천 명이 넘었는데 계속 2만 명만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어쨌든 지금 줄어들고 있지만 멈추지 않고 있다. 예. 예.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들은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위임받은 자로서 충실히 민심을 받들라. 그래서 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지금 서울역으로 모이는 것은 2016년도 탄핵 국면과 예.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다릅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는요. 그때는 이제 그 임기로 따지고 봤을 때 지금의 시기와는 또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년 차에 돌입해서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자신이 수사의 정점이 될지 모르는 사안과 관련돼서 거부권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썼던 거부권과도 다르고 대통령실, 대통령이 혹시 전방위적으로 개입했을지 모를 가능성이 살아있는 이 수사와 관련돼서 방해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국민들이 두고 보기가 힘들 거라는 그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요 여의도 정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의 설 가능성 중에는 아까 표단 속에 들어간 국민의힘의 상황을 지켜봤을 때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제가 표현을 재밌다고 하지만 썩 유쾌한 전망은 아닙니다. 왜냐? 재표결을 하는데요. 재표결을 하는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기권을 사실상 전반적으로 유도를 하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나가서 투표를 하면 될 일인데 다 자리에 앉아 있고 다 기권한 상황에서 표를 행사하려면 나가야 되는데 김웅 의원, 유의동 의원, 안철수 의원이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이건 기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의 투표 방해 전략을 꽤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고요. 예. 만약에 28일 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예. 차라리 무기명 투표장에 기표를 해서 본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하지. 예.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스트라이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불을 더 지피는 겁니까? 아니면 정당에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되거나 가결이 되거나 양자택일을 못하도록 강제로 하면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냥 우리는 오늘 당론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당론에 반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해라. 그러고 나서 투표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하라 그러시죠. 제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치졸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막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보수 정치 세력에게는 도움이 됩니까? 좀 더 나가서 본인에게는 도움됩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치하면 정말로 이 사람들은 최수건 상명과 관련된 이 사건이 대통령 개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대통령 개입이 없다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공수처 믿고 있다.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야당과 협상이 안 됐다.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대통령 개입이 없었다고 선언을 하시라고요. 개입이 없었는데 왜 이것을 수사하느냐고. 박정훈 저 사람 구속시켜야 되는데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김계환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임성근 사단장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이종섭 장관이 뭘 잘못했냐고. 이 사람들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라고요. 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얘기하면 안 되냐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그 말은 집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도 이면의 진실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20%든 30%든 이 사람들은요 진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장에 무조건 동의해주고 그 주장에 박수 쳐주면 된다고 예.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은 사악한 집단의 좌경의 용공의 전체주의 세력이고 종북 좌파기 때문에 저놈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짓과 허위와 위선이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먹히겠지만 70% 이상의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는데요. 그게 정치입니까? 그럼 차라리 종교 집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스스로 신격화시키고 나의 모든 말이 진실이라고 포장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면서 살아야지 왜 정치판에 들어와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른바 기권 전략이라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대표님. 근데 이 기권 전략이라는 게 왜 사람들 귀에는 특히 이제 여의도 정가에 주로 이제 돌아다니는 썰 중에 이 설이 왜 설득력이 있냐?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수근 특검법 부결 대통령 제2요구권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를 거부하지 않게끔 만드는 방해 전략은 당론이다. 당론으로 정한 걸 보고 나서 이런 기권 전략을 택하는 것이 전혀 문제의식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그럴만하다. 라는 그런 설득력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제가 오버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당연히 표결을 했어. 이것은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보수정치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특검법은 털고 가야 한다. 이것을 안고 가서는 22대 국회에 더욱더 존재감이 없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수 없다. 법은 법대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경쟁해야 될 것은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것을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를 등에 짊어지고 22대 국회로 나아간다. 국민의힘이 예.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정치와 당신의 정치 세력을 위해서 이 문제는 가결시켜서 공정하게 수사하라. 특검 최종 임명 누가 합니까?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진실을 덮는 데 앞장서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행위를 당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국회 의사당에서 앉아있고 가만히 시간 때우다가 그냥 끝낸다? 그러면 뭐 방법은 없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오는 것은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바로 거기를 가려고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건데 전반적인 이 어떤 중론은 어렵다. 아무리 여론으로 압박하고 설령 100만의 국민들이 서울역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28일 재표결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으로든 이 투표를 회방 놓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부결이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라는 결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야당이 갖고 있는 카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 모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범야권이 갖고 있는 부결 이후의 전략은 뭐냐? 특검법이 자동으로 폐기가 이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그대로 수용해버리고 폐기가 되면 이 국민의 분노를 담을 그릇은 뭐냐? 방법은 뭐냐? 야권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내용을 저희가 공개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자, 제도와 비제도가 있을 거고요.
그 이전에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특히 이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첫 번째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협치가 가능하냐?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여야 협상을 하겠죠. 원구성도 해야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해야 하고, 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것은 오늘 다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뭐 영수회담이 그제 거절당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적 현안이고 민생 문제, 민생 관련 법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게 있죠.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는 것, 협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눈앞에 있는 것이고, 그 옆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을 특검이라는 방법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다. 탄핵을 할 수도 있다. 탄핵의 민심이 나오고 있다. 탄핵 열타에 올라타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예.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것을 가지면서 민심과 국민들의 요구를 계속 받들면서 탄핵으로 절차를 가져갈 거다는 것이고. 자, 이것은 어느 정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최근까지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역시도 당원과의 어떤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그 대목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탄핵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론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표결에서 부결되고 법안이 폐기된다. 네. 이러면 공식적으로 범야권에서는 탄핵 카드가 나온다. 나오고 특검 추진이라는 것도 22대 국회에 그대로 가겠죠. 당연히 가겠고. 그러고 여기에 탄핵을 건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이미 지금 공개하시는 내용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특히 이제 범야권 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공유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니죠. 예. 덜 중요하지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은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가 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어. 자,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데 제가 이제 사법 처리라는 말의 예. 결론이 뭔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이라는 거는 사법 처리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예. 영부인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것은 예. 가장 심한 게 어떤 겁니까? 이분은 형사소추권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추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막으면 예.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고 이것을 범야권이 주도할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할 것이다. 아,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사법 처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신을 구속하거나 이런 방향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는 자 국정조사하자. 검찰에서 수사하라.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야 그러면 그 수사하고 국정조사하면 예. 결국에는 법적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법적 책임은 뭐야? 그냥 무혐의야? 아니면 기소유예야? 아니면 약식 기소야? 벌금형이야?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범야권이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이 없었죠. 예. 왜냐하면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이 구체화되어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예. 우리가 바깥에서 시민운동가들이 탄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 퇴진하라, 예. 하야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야당이기 때문에, 예. 집권 여당과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은 금기어처럼 안 썼습니다. 자, 이번에 최종원 상명 특검과 관련된 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예. 하나는 탄핵이라는 것이고 예.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것이 제도 안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아. 그러면 이것은 마주보는 열차
정면 충돌해서 어느 한쪽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뭔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가 되도록 전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 예. 이것이 이제 물 건너 갔다는 것입니다. 그 물 건너 갔다는 것의 첫 출발 지점이 2024년 5월 서울역이고요. 4번 출구고요. 거기에 국회의원 과반이 모이고요. 그래서 제도와 비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탄핵 열차가 국민의 이름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플랜 B가 만약에 범야권을 중심으로 이미 논의가 됐고 그런 로드맵이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미 내일 있을 서울역 집회를 통해서 여론의 압박을 형성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형성하는 것이지만 재표결을 통해서 부결되고 법안이 폐기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는 정치가 실종됐고 정치의 기능이 마비됐고 이것을 선택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미 제안해서 물거품이 됐지만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영수회담하자고 민주당 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도 역시 이런 포석을 깔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전략적으로 보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마지막 협치. 왜냐하면 이것은 여야 간의 이익과 손해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 정도에서 자 최소한의 협치의 공간 예. 그리고 최소한의 정치적 협상이 가능한 요소를 가지고 시도해보자는 선의로 했다는 것 절반. 아. 결국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결론 내는 것. 이것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결심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추론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공식적 의견으로 내놓지 않고 이걸 공식화시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확인하고 취재하는 것에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추상적 수준에 머물던 이런저런 의견들이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이 민심을 반영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예. 결론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 용산과 국민의힘 집권 세력이 알고 있느냐? 예. 여전히 이렇게 막으면 막을 수 있다라고 착오하고 있는 것. 예. 그러나 범야권은 이것을 결국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사법 처리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마지막 선택은 국민에게 맡기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실과 용산 그리고 여의도가 모른다고 제가 느낀 대목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무엇이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신이 구속시키고 기소한 사람을 재판에 넘어가서 실형까지 살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국정농단 관련 인물 중에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한 사람 정호성이라는 사람을 이번에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을 얼마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가. 민심이 이미 불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기름을 부은 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여론에 주는 악영향을 전혀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참모가 이 사람을 비서관으로 쓰자고 건의했겠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이 사람을 비서관으로 쓰자고 건의했겠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대한민국에 정말 날고 긴다는 유튜브 채널에 보수적 누군가가 인사의 이런 사람이 이 사람 쓰자고 정말 지금 신의 한수입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건의했겠어요? 건의할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경험하면요. 예. 우리의 상상이라는 것 범위 안에서 예. 대체로 일이 일어나죠. 예.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 예.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 그렇지만 저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보니까 어휴 저런 악수를 선택했네. 정말 이해 안 돼. 지겹다 지겨워. 예. 왜 저런 악수를 선택해. 결국 자기 손해일 건데. 예. 이것은 우리의 보통 상상 범위 안에 다 있는 일이에요. 예. 상상할 수 없는 걸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아니 정호성 비서관을 임명하는 것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상상하는 범위 안의 인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죠.
상상 밖의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성을 해서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걸 해명을 해줍니까? 논리 구성을 합니까? 기성전 왜 정호성이냐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득도 안 되고 설명해 가봐야 이게 틀린 이야기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 전혀 모르는 다른 이유 때문에 네. 이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 예. 그리고 사고 체계도 우리하고 다르고요. 예. 그 결과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임명한 사람 문제지만 정호성 이자도 웃기는 자고요. 부르는 자나 가는 자나 가는 자는 더 웃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박근혜가 구속이 되어서 탄핵이 됐는데 거기에서 본인도 국정원 사건과 연관이 돼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사면이 됐어요. 그래 너 와서 일해 라고 하니까 대통령 비서관으로 들어가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나라가 미쳐 돌아가도 한참 미쳐 돌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일반인들의 상상, 저희들처럼 정치 공안여 평론가들의 범위 안에도 누구도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의 계시가 있어서 이 사람을 임명했어요? 아니면 지난번에 유영아 당선인을 공천 주기 위해서 했던 거기에 혹시 미략이 돼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그 약속을 천금처럼 여기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이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매일 거짓말시키듯이 뒤집어 엎고 있는데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아니면 꿈자리에서 조상이 나타났어요?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임명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정호성 이자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나라냐고요. 무슨 법과 원칙, 상식 다 집어치우고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역량이 출중해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평가를 제대로 한번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이 사람이. 본인이 구속시켜놓고 본인이 사면시켜놓고 어느 날 이 사람을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못해요.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나와서 또 설명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고귀한 뜻이 이렇기 때문에 정호성을 임명했다고 설명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누가? 제대로 된 논평 하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댓글 주신 분 중에 도대체 누구 피냐? 누가 이 선택을 하게 만든 거냐? 대통령 본인이냐?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어떤 조언을 해준 거냐? 이 사람을 여기에 앉혀야 된다고 누가 뭐라도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시민사회수석실에 3비서관으로 들어갔는데 이 자리가 예전에는 국민공감 비서관 자리였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잘 공감해서 이 자리를 맡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납득이 되는 선택이어야 뭘 분석을 해볼 텐데 저 역시도 이 기사를 보고 느꼈던 것은 야 이건 너무 기가 찬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아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인사에 대해서. 그런데 민심은 어떻게 가고 야권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상적인 판단 기준 아닙니까? 야당에서는요. 정호성 비서관 임명을 두고 탄핵을 준비하는 거냐. 탄핵 준비용으로 데려온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 재미난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이제 제도권 정치가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 설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합의했던 것을 이행한다. 예. 두 번째, 지금 본인이 걸려 있는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비밀을 정호성이 안다.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까지 예.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것도 저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 이렇게 했다면 예. 결국 우리가 자격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격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매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총선 이후에
바뀌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야당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라도 대통령이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국민적 평가를 받았으면 그 선택지를 주지 않아요. 너희들이 포기하고 물러가든지 나는 몰라. 나갈 길 가겠어.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더 나쁜 길이에요.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탄핵시킬 거면 탄핵을 하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언급을 하신 적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 알겠습니다라고 예. 대답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4,000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와 같이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의견도 소개를 해 주시지만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대통령 국정 운영은 악화료를 걷다 못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께 되새김질 해주는 과거의 기억이 없습니까? 그리고 내일 서울에서 5월 달에 4번 출구에서 광장에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규탄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나와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겠다. 어떻게 가는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리고 점호님도 이렇게 주셨네요. 난 내일 모든 것을 던진다라고. 아우. 그리고 이동욱님께서는 좋아요부터 눌러라. 1,400명밖에 안 된다. 지금 4,000명이 보고 있는데 예.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공유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첫 공개하는 여러 이야기들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 발 앞서고 반발 예. 앞선 정보가 곧 이어지는 뉴스에서 예. 여러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하트가 계속 올라오는 거는 좋아요 이런 걸 예. 많이 눌러주고 계신다는 표시죠. 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뭐 내일 반드시 나가실 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네. 우리 지금 댓글 주시는 분 중에는 미스터 블루님 내일 모두 나가자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서정규님 내일 무조건 간다. 스픽스도 무조건 간다고 하는데 우리 서정규님도 무조건 가시는군요. 제가 내일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술 감독하고 PD가 현장에서 자리를 잡고 하면 이제 라이브 중계를 하고 그 위치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스픽스가 현장 중계하는 곳에 와서 함께 인터뷰 한번 제가 할 기회를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구찌님 스픽스 화이팅 주셨는데 고맙고, 이선영님, 주영숙님, 진실님, 윤선님, 꽁꽁님, 풍은아님, 가자님, 자주북방님, 김남호님, 정JJ님, 밝은희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 이렇게 하면 방송 끝난 줄 알겠다. 고맙습니다. 제가 방송 계속하고 박영식 앵커하고 지금 더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상력을 상상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진단도 가능하고 전망도 가능한데 이게 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게 상상 이외의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상상할 수 그렇다면 있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재표결이 부결로 끝나거나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돼서 22대 국회가 이른바 특검 전국으로 가는데 또 다른 이름은 이 특검 22대 국회에서 특검 전국으로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탄핵 전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단기, 중기로 봤으니까 중장기 전망을 좀 해보자면 22대 국회에서 탄핵 전국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로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내다봐야 될까요? 자, 이제 전략적으로는 범야권이 단일 대우로 탄핵을 밀고 나갈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92명으로 불가능하고요.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는 8석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양면 작전을 펴겠죠.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 수의 문제는 이미 끝이 났고요. 자, 이것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민심이 어떻게 흐르느냐. 첫 번째는
국힘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예.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비실비실하게 대충대충 기득권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행동으로 보여라. 몸으로 부딪혀라. 예. 그리고 정면에서 맞서 싸우라. 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안아야 하고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요즘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갈 거냐. 이재명 사당화나요. 그리고 일극체제로 가고 있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민심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안고 가야 하는데 여전히 민주당 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이탈해서 협상이 중요합니다. 거국내가 갑시다. 그리고 뭔가 영수회담을 계속 이어서 정치를 복원합시다라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면은 그것이 해결의 수단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난 상황에서 얼마나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의원들,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손잡고 끌고 가는 방법이 무엇일 것이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예. 여기서 실패하면 이재명의 리더십도 저는 붕괴된다고 보고요. 예. 예. 다른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떻게 동조할 것이냐, 그걸 끌어낼 것이냐. 이것은 활용 점정에 해당되겠죠. 예. 이런 부분은 결국 전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민심에 뒷받침된 자신들의 양심으로 결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제 설득해내는 작업, 이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리당원이. 예.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예. 경고다. 예. 경고다. 예. 그리고 그 경고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다. 당신들은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지. 예. 그것이 당신의 기득권이 될 수가 없다. 예. 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항쟁으로 예. 저항으로 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신들 미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민심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고 싸워라 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로 인식하는 것. 제가 민주당이 확인한 것 중에 하나는 안타까운 점은요. 예.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이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아는데 예. 일반 국회의원들은 이거 뭐야? 250만 명 중에서 뭐 2만 5천 명? 그럼 1%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인식을 실제 갖고 있단 말입니까? 있는 사람도 없지 않다. 아. 매우 이 상황을 이벤트처럼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탈당한 경우가 없었죠. 예.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강제하는 일이 매우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데 예. 이런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나 방향들이 거대한 물결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저는 국가가 대통령이 정부가 바꾸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꾸고 있다. 그 바꾸고 있는 에너지가 국회의원들을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거에는 자신의 기득권에 갇혀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러 나가는 실천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경천동지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기름을 붓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과 집권 여당이다. 예. 그래서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내일부터 만들어진다. 그것은 22대 국회이든 5월 28일 날 국회에서 최상병 재의결이 통과되든 예. 이제 이 거대한 흐름을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5월 25일입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재표결은 28일에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22대 국회와 21대 국회가 만나는 지점이 내일 그리고 28일 정도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 과연 민주당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또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은 민주당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범야권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그 현장에 중심에 누가 있다? 스픽스가 내일 오늘 즐겁게 방송하려고 했는데 내일 현장에 나가서 라이브 방송해서 제가 현장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 전해보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전계환, 박영식이 꾸며본 끝판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유희이나님, 이쁜이님, 아이구님, 은하님, 박구찌님, 황영숙님, 전상일님, 미스터블루님, 강태산님, 임태건님, 이창민님, 만촌아재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픽스는 내일 정확한 12시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12시에 이제 특집 방송을 하고요. 예. 특집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2시 반부터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고를 해드렸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내일도 스픽스를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필리핀, 독일, 그리고 뉴질랜드 여러 국가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고 하루에 조회수가 한 10만 회 이상 저희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혹시라도 내일 서울역 광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예. 여러분 저희들이 중계하는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현장 상황 해설을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종대 의원, 박진은 교수 다 이제 집회장에 나오는 분들 전화 연락해서 중간중간에 만나면서 얘기 듣고요. 안진걸 소장도 내일 거리로 나간다고 해서 예. 전화를 꼭 달라고 하던데 저희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내일도 스픽스를 주시해 주시고요. 스픽스의 금요일 끝판 토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전계환 대표였고요.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